자, 1학년 2권의 60쪽인가? 56쪽이네. 56쪽. 기체 압력과 부피. 기체 압력하고 부피. 이거 펭귄은 왜 그려져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네. 아, 여기 있구나. 펭귄이 얼음판 위를 지나갈 때 배를 얼음판에 붙이고 엎드려서 이동한다.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배를. 근데 이게 기체 압력과 부피랑 무슨 관계가 있나? 모르겠는데. 내가 뭐 나올래나 답이? 아무튼 이제 기체가 들어있는 풍선에 기체를 더 넣으면 무게가 늘어납니다. 기체 무게 있어요? 기체 무게 있습니다. 기체를 빼내면 무게는 줄어든다.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이게 누르면 눌려요. 압력을 낮추면 부피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기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머니까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하고요. 일단 압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압력이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이 압력을 이제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작용하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제곱미터의 면적에, 2제곱미터의 면적에 뭐 누르는 힘이 뭐 한 100뉴턴이 작용하고 있다. 2제곱미터에. 그러면은 이 2제곱미터에 100뉴턴의 힘이 작용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면적분의 힘 쓴 거거든요. 면적분의 힘. 그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나누죠. 약분 당연히 하잖아. 그렇잖아? 그럼 1제곱미터당 50뉴턴씩 힘이 작용해요. 1제곱미터당 50뉴턴씩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위 일정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1제곱미터 아니면 1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다른 말로 이제 단위 면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압력을 계산하시려면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압력을 계산해, 그러면 이제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제곱미터에 100뉴턴 작용하면은 50뉴턴 퍼 제곱미터고요. 만약에 400뉴턴의 힘이 뭐 4제곱미터에 작용하고 있어. 그럼 압력은 얼마죠? 100이죠, 100. 그러니까 무조건 힘이 크다라고 압력이 큰 건 아니고, 힘에는 비례를 하는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은 힘에 비례를 하는데 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면적에는 압력은 힘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요 물이 반만 채워져 있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물이 다 채워져 있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 그러면 얘가 누르는 힘이 세겠어요? 얘가 누르는 힘이 세겠어요? 물 다 채워진 애죠? 무겁죠? 무거운 애가 더 누르는 힘이 세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얘랑 얘가 이 면적이 어떨까요? 면적이 지금? 같은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힘이 세지면 압력도 세져요. 면적이 똑같을 때. 그럼 압력이 세면 얘 스펀지가 얘는 이만큼 들어갔는데 얘는 이만큼 들어갔어. 이 둘 중에 압력 누가 센 거야? 나가 센 거죠? 나가 센 건데 이유가 누르는 힘이 세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 둘 다 물이 꽉 채워져 있죠. 얘는 둘 다. 근데 얘랑 얘 차이는 이 면적이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야. 근데 누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스펀지가? 얘가 많이 들어갔죠. 얘가 압력이 센 건데 이유가 면적이 작아서 그런 거야. 면적이 작아서. 면적하고 압력은 무슨 관계 있어요? 반비례. 반비례 관계 있는 거, 반비례. 그 다음에 압력이랑 힘은 비례 관계 있어요. 비례.
비례관계 있습니다. 압력 구하는 식을 좀 아셔야 돼. 압력 구하시려면 면적분의 힘으로 한다. 면적분의 힘으로 한다.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고,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못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못 끝에 어떻게 돼 있죠? 못 끝에 뾰족하게 돼 있지. 그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세가지고 잘 박히는 거예요. 뭐 칼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센 거야. 면적이 작아. 그래서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이렇게 대고 이렇게 같이 밀면은 똑같은 힘이 작용해도 얘만 아파. 뾰족한 데만.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커서 그런 거야. 압력을 크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 면적을 줄이면 됩니다. 예. 스케이트 날이나 가윈 날, 그 다음에 못, 바늘, 송곳 이런 거 한쪽을 뾰족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얼어 있는 산을 올라갈 때 아이젠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이런 거는 압력을 크게 해서 편리하게 쓰는 경우고요. 압력을 작게 하여 이용하는 경우 면적을 넓힌다. 스키나 스노보드나 눈썰매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넓어요. 넓어. 그래야지 눈에 안 빠집니다. 눈에 안 빠지고 이제 미끄러질 수가 있고, 탄산음료 병 밑바닥을 꽃잎 모양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뭐 페트병이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압력이 뭐 아치형이기도 한데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압력을 좀 줄여줘서, 원래 페트병이 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터지듯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견뎌줘요. 요런 구조가. 그냥 생수병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생수병은 그냥 이 밑에가 그냥 평평해요. 생수는. 왜냐면 이거는 기체가 많이 있는 게 아니어서 압력이 작아서 그래. 얼음판 위를 걸어 다니는 것보다 기어가는 것이 얼음판이 깨질 위험이 적다. 요거는 요 눈썰매 같이 생긴, 아닌가? 아, 페트병이구나. 페트병 이렇게 생긴 거. 페트병 모양이네, 페트병. 그 다음에 얼음판에 이제 누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얼음에 이렇게 빠졌어. 깨져서 빠졌는데 누가 구하러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꼿꼿이 서서 가면은 이 사람도 깨질 위험이 커요. 왜냐면 면적이 작으니까 압력이 세가지고. 얘를 구하러 가려면은 깨진 얼음판을 이제 깨지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면적을 넓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단위 면적은 이제 제곱센티미터나 제곱미터로 하면 되고, 뉴턴 퍼 제곱미터가 요걸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파스칼. 이 단위랑 얘랑 똑같은 단위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가 파스칼 단위입니다. 1파스칼은 이거 파스칼이라고 읽어. 1파스칼은 1제곱미터의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 1뉴턴의 힘이, 그럴 때 1뉴턴 퍼 제곱미터가 1파스칼이야.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기체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기체는 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부딪혀서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나 이런 건 얘가 이렇게 누르는 게 누르는 건데, 기체는 여기 떠다니는 기체가 막 부딪혀, 여기. 그러면서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체는. 그래서 일정 면적의 기체 입자가 충돌하여 가하는 힘을 기체 압력이라고 한다. 지금도 내가 1기압 정도에서 내가 생활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이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공기들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1기압 정도 압력. 근데 이 내 내부에도 액체나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물질들이 여기서 똑같이 1기압의 압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압력을 못 느끼지, 사실은. 예, 똑같은 상태니까. 근데 뭐 물속에 한참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간다던가, 이러면 이제 외부 압력이 달라지면서 압력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공기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해요. 대기압. 대기압은 지표면 부근에서 약 1기압이다. 원래 1기압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 부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해수면이라고 원래는 해야 되는 해수면. 바닷가 있죠, 바닷가.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지표라는 말보다 해수면이라고 쓰는 게 원래 더 맞는 이야기인데요. 예. 바닷가 근처에서는 1기압이야. 높은 산이 아닌데. 자, 그래서 기체는 이 입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해서 압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막 충돌해요. 여기서 이렇게 풍선 안에 있는 기체들이. 이런 건 내부 압력이고, 바깥에도 기체가 있잖아. 바깥에도 똑같이 여기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똑같으면 풍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론 탄성력도 같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옷이나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제거한다. 이런 거 있죠? 네, 등산한 다음에 치치 뿌리는 거 있어요. 혈압계에 이거 이렇게 뭐 요즘이야 물론 다 기계로 돼 있어 이렇게 팔 집어넣으면 이제 되는데, 이거 공기를 누르면 여기 공기가 들어오면서 여기 그 팔을 꾹 누릅니다. 네, 그래서 압력 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밑에 공기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차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퀴 빼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공기 압력을 이용한 얘다. 에어백이나 이런 것도 공기 압력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은 면적분의 작용하는 힘인데, 요거는 일정할 때 얘 둘은 비례관계죠. 그쵸?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크면 압력도 커지는 거고,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거고,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 속에 기체 입자 수가 많아져 기체 입자가 공의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럼 기체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이 부풀어 조금 더 이제 빵빵해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압력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압력 관련해서 문제 풀고, 개념 확인 문제 1번, 2번,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육 6번까지도 풀 수는 있겠네요. 네, 6번. 다른 것도 다 되네. 하여튼 6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1번까지. 자, 볼게요.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의 정의입니다.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이 크고, 끝이 뾰족한 못은 힘을 받는 면적을 좁혀서 압력을 크게 하여 이용한 예이다. 이게 맞네. 기억되길 리을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펀지에 작용하는 압력을 비교한 것. 얘가 무게가 이 둘은 똑같지만 얘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다가 압력이 제일 크고요. 얘 둘은 이제 면적은 같은데 무게가 얘가 많죠. 얘가 누르는 힘이 크죠. 그래서 가나 다 순이네. 이제 큰 거부터는 다나가 5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구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서서 가면 이 사람도 깨져요. 빠져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거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압력을 줄인 거니까 눈썰매, 스키 이런 거는 면적을 넓혀가지고 압력을 줄이는 겁니다. 눈에 잘 안 빠지게. 2번, 4번 고르시고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 설명 안 했네.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압력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기체의 압력은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도 맞고요.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여 힘을 가함으로 기체 압력이 나타난다. 맞고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것도 맞고요. 일정한 온도 부피에서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압력이 커지죠. 왜냐면 많이 부딪히니까.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압력 커지는 거야. 5번 고르시면 되고요. 기체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고 그냥 마구잡이로 운동하는 거 맞고요. 기체 입자끼리 서로 충돌하여 기체 압력이 나타난다. 그렇죠. 얘네끼리 충돌할 수는 있는데 이 벽면에 충돌하면서 압력이 나타나야 되고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은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하는 거고 풍선 속 기체 압력은 풍선 바깥에서 작용하는 외부 압력과 같다. 맞죠? 이거는 왜냐면 이제 여기 뭐라 써있냐 부피가 일정한 이렇게 써있어 이거.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랑 같은 거고요. 만약에 뭐 커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내부 압력이 더 센 건데 지금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억 리을 고르시면 되겠네.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은 거죠. 생활 속에서 기체 압력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 공기를 이용해 신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한다. 맞고 방향제 이거는 이제 압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확산인데 확산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혈압계 될 때 압력 높일 수 있고 안전매트에 공기 채워서 안전하게 구조한다. 이것도 맞고 지면과 물체 사이에 끼운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채워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린다. 뭐 이런 거는 호버크래프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네. 아니구나. 공기주머니 말하는 거구나. 뭐 이것도 되죠. 아무튼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 기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자, 방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압력이 커지면.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 빼는 그런 감압장치예요, 감압장치. 여기에 공기들이 들어있어서 요 막 부딪히는 압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기를 빼요, 여기로. 그러면 이제 압력이 줄어드니까 이 내부에 있는 기체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커집니다. 피스톤을 누르면 이렇게 좀 납작하게 되고요. 잡아당기면은 이제 빵빵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 12호 실험에 요즘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 실험은 안 하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누르면 요 안에 있는 기체들이 압력이 증가해서 얘를 누르거든요. 부피가 감소하고 잡아당기면 여기 부딪히는 압력이 감소하니까 얘가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거를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게 일어난다. 일정하다. 요거랑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알면은 좀 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1기압일 때 압력이 60ml야. 압력을 2배를 해. 그러면은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쵸? 60에서 이제 30으로 줄어들죠. 압력을 만약에 이거에 2배를 해. 그러면은 부피가 줄어들어. 반비례해서.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1이고 부피가 60이죠. 여기는 압력이 2고 부피가 30이죠. 여기는 압력이 4고 부피가 15죠. 곱한 값이 다 얼마니? 60이죠, 60. 그쵸?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이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라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압력이 P고 부피가 V야. 그게 뭐 일정하다 상수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제 압력은 V분의 K 뭐 이렇게 되잖아. 맞아요? 양변을 V로 나누면 얘랑 얘는 어떤 거예요? 얘가 일정 상수이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죠, 그쵸? 반비례 관계죠?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게 이제 PV가 일정하다 쓴 거죠. P 곱하기 V가 P 곱하기 V 일정하다.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서 곱한 값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있고 얘를 눌러.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 부딪히고 있어. 하나. 요 순간에 얘가 반으로 줄어들어. 이렇게 부피가. 요 순간에 몇 개 부딪히고 있지? 하나, 두 개 부딪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하나 부딪히는 힘만 전달해 주고 있다가 부피가 반으로 되면 얘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해요.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해서 나의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꽝꽝 부딪히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얘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얘가 부피만 반으로 줄어들어도 얘가 꽝꽝꽝꽝 이렇게 두 번씩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커진다. 여기서 하나를 빼요. 이렇게 여기 압력이 얘보다 세니까 이게 늘어나서 언제까지 늘어나냐면 부피가 증가하면 얘네가 부딪히는 횟수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얘 누르는 힘이랑 얘 부딪히는 힘이 똑같을 때까지 늘어나. 이 추를 2개 더 넣었어요. 그러면은 누르는 힘이 2배 증가했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입자 알갱이들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부피가 여기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부딪히는 횟수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얘 압력과 얘 압력이 똑같아지면 멈추는 겁니다. 보일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온도가 변하면 안 되고 일정해야 되고요. 일정량, 기체양이 일정해야 돼요. 그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든다. 이를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가 든 주사기의 끝을 맞고 피스톤을 누르면 주사기 속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입자 안에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실생활에 페트병에 공기가 있는데 요거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뚜껑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기가 좀 적은 상태에서 뚜껑을 닫은 거예요. 하늘 위는 공기가 적으니까. 그렇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바깥에 압력이 세니까 페트병이 어떻게 돼?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이나 높은 산에서는 과자 봉지가 부풀고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변화, 아까 얘기했죠. 위로 올라가서 점점 커진다. 풍선도 그렇습니다. 풍선도 이제 한번 놓치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결국 터진다.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줘서 공기주머니가 있는 운동화 이런 거 쓰게 되고요. 기체 저장 용기, 높은 압력을 가하여 부피를 줄여 보관한다.
놀이공원 범퍼카. 충돌할 때 압력이 가해지면 안충장치 속의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서 탑승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 이 귀가 이렇게 생겼죠. 귀가 이렇게 있고 고막이 있어요. 고막. 그리고 이쪽 안쪽에 뭐 이렇게 달팽이관도 있고 뭐 이렇게 전정기관 이런 거 있습니다. 요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그럼 이 바깥에 있는 공기가 희박해져. 여기 부딪히는 힘보다 여기 부딪히는 힘이 세요. 고막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팽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멍멍해지는 거야. 멍멍해지는데 여기 귀 안쪽에 이렇게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안이 하나가 있어요. 아무튼 거기를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면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똑같아지면 이제 좀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죠. 네. 이 그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뭐 입이나 이런 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침을 삼키거나 뭐 이러면 아무튼 여기 압력 조절이 됩니다. 과자 봉지를 높은 곳으로 가지고 가면 과자 봉지 속의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의 압력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일정한 온도에서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용기에 넣기 위해서 기체를 높은 압력을 가해 기체 부피를 줄여야 합니다. 압력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지 기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61쪽에 탐구자료. 자, 10 부피 곱하기 압력하면 20이죠, 지금. 그죠? 여기 봐봐요. 1하고 여기 부피랑 압력 곱하면 얼마지? 지금 둘 곱하면? 20이지, 20.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읽을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온도랑 부피랑 압력이랑 곱하면은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같은 온도에서 측정하면. 그런 거를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거죠.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여기 한번 1, 2번 풀어보시고. 자, 봐봐요. 여기 압력계라는 거 달고 주사기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르면은 이제 여기 압력계가 표시가 되는데 1기압일 때는 50ml고 여기 주사기 50ml고 2기압이면 25ml 여기. 그러니까 얘가 2기압이 되면 얘가 부피는 여기 25ml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실험은 이제 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압력하고 부피 관계만 살펴봐야 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정 양의 기체 부피가 줄어들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일정 양의 기체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게 왜 틀렸냐면, 이게 왜 틀렸냐면, 사실 이게 원인 결과가 이런 건데, 압력이 클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순서가 바뀌면은 틀려요. 그러게. 뭐 이 정도만 해도 맞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위 탐구를 일단 탐구를 봐야겠다. 탐구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바뀐 거긴 하죠. 얘가 실험을 할 때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한 거긴 하지. 답안에는 어떻게 되나? 답안지 좀 확인해.
얘가 답을 좀 잘못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55x야 답. 부피가 줄어들수록 압력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긴 하지, 그쵸?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 커졌으니까. 주사기 속의 공기 부피가 5ml일 때 공기의 압력은 6기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압력 곱하기 50 나와야 되죠, 50.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압력은 10기압 돼야 되는 거, 10기압. 이해하세요? 네. 5x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써놨어요, 여기. 5xx로 써놨는데, 그거 틀렸고. 자, 눌렀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은, 기체 입자수는 안 변해. 왜냐면 여기 뭐 빠져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돌 횟수는 변해요, 충돌 횟수는. 왜냐면 부피가 감소하면, 얘가, 여기 봐봐요, 선생님 보세요. 여기 있던 애가 여기서 꽝꽝 부딪히던 애가, 부피가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얘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여도 꽝꽝꽝꽝 이렇게 두 번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는 증가하는 거지. 변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니까 기억이구나. 변하지 않는 거, 기체 입자 개수 안 변하고 충돌 횟수는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감소하죠. 빠르게 안 변하는데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 써놓으세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빠르기가 증가해요. 온도가 높으면. 근데 지금은 온도를 똑같이 하고 하는 거여서 빠르기는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중 분석 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PV 값이 일정하다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돼요. P는 압력이고 V는 볼륨인데 부피인데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하다 이걸 많이 활용하면 됩니다. 0도 20도씨 1기압 10리터래. 그러면은 1기압이 P고 얘가 10이 V거든요. 요거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제 2기압이면 몇 리터가 되겠어요? 기체 부피가 5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한 값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반비례 그래프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P 곱하기 V 하면 4PV로 똑같습니다. 4PV.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나? X. 요거 구하라는 게 문제구나. 봐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 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 1. 근데 여기 0.5야. 그러면 여기 A가 2면 되겠죠. X가 2면 되겠죠. 그쵸? 이해하시죠? 얘가 반으로 줄어들면은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면 압력은 2배가 돼야 돼. 여기 1-1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봐봐요. 네.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부피가 10리터다. 5배가 됐어. 압력이 5배가 됐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5분의 1배. 5분의 1배 돼야 돼. 그쵸? 2리터 되겠죠? 이해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1 곱하기 10이랑 5 곱하기 x랑 똑같아야 된다. 그쵸? 그럼 x는 2리터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1기압에서 100ml 공기가 80ml가 되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지는 값이 안 돼서 이런 거는 풀 때 이렇게 푸는 게 좋지.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 1 곱하기 100이랑 X 곱하기 80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정하니까. 맞죠? X는 8분의 10 뭐 이렇게 하면 되고 4분의 5니까 1.25 기압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수로 딱딱 떨어지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식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압력이 2기압일 때 부피를 구해라. 이거는 쉽죠. 그러니까 1기압일 때 60이니까 2기압이면 얼마? 30이겠죠? 그러니까 2배 되면 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을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100ml, 1기압일 때 100ml. 언제 50ml겠어요? 2기압이죠. 그쵸? 근데 5기압이 되면 이거 5배가 된 거니까 부피는 5분의 1이 돼야 되고 기억은 20이겠죠? 이해하시죠? 기억이 20, 니은이 2.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와의 관계를 알아냈고요. 뭐 요건 조금 심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런 거는. 네, 이런 걸 보일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7번부터 11번, 16번까지 있네요. 16번까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동일한 페트병 중 하나만 뚜껑을 잠시 열었다 닫은 뒤 페트병 위에 각각의 손으로 누른 모습이다. 나의 페트병을 누르기가 더 쉬웠을 때 가보다 나의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보게서 고른 것을. 근데 이거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라고 했죠? 하나만? 그럼 이제 열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렇게 빠져나왔겠죠, 기체가? 그럼 기체 양이 좀 없는 거야, 열었다 닫은 애는. 그래서 얘가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내부 압력이 작으니까 누르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나의 페트병이 더 누르기 쉬웠다라는 거는 나를 열고 닫은 거지. 가보다 나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은 나 페트병 속의 압력은 감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얘 나가 쉬우니까 나의 기체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충돌의 수가 감소하는 거고, 그럼 열었을 때 탄산음료에서 빠져나온 기체 입자 개수, 이거는 이제 공기 중으로 나갔으니까 얘가 나가 더 많겠죠. 나가. 그래서 답은 3번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실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사진도 보시면 여기 이게 빠져나오는 그림이 보이는데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기 입자가. 이거는 사실 기체의 용해도랑도 관련이 있는데 어찌됐건 여기 문제 나왔으니까 사이다 열면은 칙 하면서 안에서 기포 발생하고 그런 경험이 있죠. 그쵸? 네. 그런 거는 여기 녹아 있었던 기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압력은 얘가 더 크고 충돌의 수도 얘가 더 큰데 얘가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는 얘가 많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압 용기에 넣었어요. 그럼 여기 공기를 빼는 겁니다. 공기를 빼내었을 때 과자 봉지가 부풀었다. 그거는 이제 압력이 감소해서 그렇죠. 감압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1번이네요. 8번에 1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얘가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압력이 감소해서 그렇죠. 1번 답이고요. 다음에 9번에 보일 법칙 쓰는 거예요. 2기압에서 5리터래. 그러면 이제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10이야, 10. 같은 온도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20리터로 증가시키려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압력은 몇 배가 얼마가 되면 되죠? 2분의 1이 되면 되죠. 그쵸? P는 2분의 1, 0.5기압이 되면 됩니다.
이게 식을 한번 쓰시면은 잘 안 틀려요. 예. 다음에 추를 올려놓아서 변화를 줬다. 근데 추를 올려놓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압력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입자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입자 개수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감소하는 거지. 감소하는데 하여튼 변한 거 물어봤으니까 거리 감소하는 거고 충돌 횟수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빠르기는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일정하면은 빠르기는 일정한 거예요. 근데 빠르기가 일정해도 잘 봐. 빠르기가 일정해도 얘가 어떤 입자가 여기 와서 꽝꽝 부딪히는데 만약에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빠르기가 일정해도 이게 충돌해서 증가하는 거야. 부피가 줄어들면. 그래서 운동 빠르기는 변화가 없는 거야.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만 고르시면 되냐. 2번 고르시면 되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얘를 당기면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여기 부딪히는 충돌횟수 감소하고 압력 감소하기 때문에 풍선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주사기 속 기체 압력 작아진다 맞고요. 주사기 속 기체 부피 늘어났다 맞고 풍선 속의 기체 입자수가 많아졌다. 이건 아니고 부풀긴 부풀어도 기체 입자수가 많아져서 부푼 게 아니고 압력이 감소해서 부푼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부피가 증가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충돌횟수 감소하였다. 이거 맞고요.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압력하고 부피 반비례 관계이다. 이런 실험을 한 거네요. 온도 일정하게 했고요. 보일의 법칙 설명할 수가 있고 주사기 속의 공기 입자의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가 맞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피스톤으로 누를수록 주사기 속 공기 입자 충돌의 수가 감소한다. 아니죠. 이게 증가하죠. 증가. 예. 증가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돌하는 횟수 증가합니다. 피스톤을 누를수록 주사기 속 공기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 가까워지죠. 왜냐면 부피가 감소하니까. 부피 감소하는 거는 입자 사이 거리 가까워지는 거죠.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위 실험과 관련 있는 현상. 그러니까 압력 때문에 부피가 변하는 거 이런 거. 비행기 이륙하면은 귀가 먹먹해진다. 이거 맞아요. 압력이 감소해서 귀 안쪽, 고막 안쪽에 부피가 증가해서 생기는 거고요.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간다. 이거는 상관없고 이거 확산이긴 한데 위실험이랑 상관없고 잠수부가 물속에서 내뿜은 공기방울이 수면 가까이 올라가면 점점 커진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압력이 감소해서 공기방울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다음에 14번에 안쪽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압력이랑 압력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압력 여기 X축이잖아요. 누가 압력 제일 큰 겁니까? A, B, C 중에 C가 큰 거예요. 그쵸? A는 부피가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요 C가 압력 제일 큰 거죠. 충돌하는 횟수는 압력 큰 게 큰 거거든요. CBA 순입니다. CBA. 5번. 그 다음에 15번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과자 봉지가 부풀었다. 이거는 이제 압력이 감소해서 기체 부피가 증가한 거죠. 요거 기체 부피와 압력하고의 관계. 풍선이 커지다 터진다. 뭐 이거 되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가져오면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한 건데, 다른 거는 다 압력 감소 때문에 부피 증가한 거 맞긴 한데, 이거는 면적하고 압력이 반비례한다 이거죠. 이 나머지는 다 압력하고 기체 부피가 반비례한다고요. 이거는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감소하니까 탄산음료병이 안 터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면적과 압력이 반비례한다.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1번. 공기주머니에 작용한 압력이 어떠면 압력이 증가하면 공기주머니 부피가 감소하고 주머니 속의 공기 압력은 증가하죠. 예, 증가한다. 이해하실까요? 자, 실력 강화 문제도 한번 해보시고 1번부터 4번까지만 하면 되네요. 아, 봐봐. 이렇게 벽돌이 하나 있는 거는 누르는 힘이 똑같은 거야. 근데 면적이 얘가 넓잖아요. 압력은 면적 작은 애가 큰 거죠. 그쵸? 그런 거고. 돌멩이가 두 개인데, 나랑 면적이 같은 거예요. 이제 닿는 면적이. 그럼 나가 더 압력 큰 거고. 그런 실험을 하는 건데요.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압력하고의 관계. 그러면은 요 나다를 비교해야 됩니다. 나다. 왜냐면 이제 이 힘의 크기랑 압력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면적은 똑같아야 돼, 면적. 이해하실까요? 네. 힘의 크기가 큰 애가 압력 크다라는 걸 보려면. 그 다음에 나라도 상관없다. 나라. 나다 해도 되고 나라 해도 돼요. 나라.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면적과 압력하고의 관계. 이거는 가나 비교해. 가나. 그러니까 여기는 다 면적이 똑같거든요. 나다라는 면적 똑같은데 가는 세로로 세웠으니까 면적이 작거든요. 답은 얘는 3번 하시면 됐고, 이거는 사실 세우건 눕히건 별로 상관없는데 얘는 별로 상관없어. 25도씨에서 기체가 들어있는 세개 풍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나보다 풍선의 부피가 크다. 가에서 다는 풍선 속의 기체 압력은 같다. 나는 다보다 풍선 속에 더 많은 기체 입자가 들어있다. 가에서 다 중 풍선의 부피가 가장 큰 것. 일단은 부피만 보는 거야. 부피만 볼 건데, 가는 나보다 부피가 크대. 나보다 크겠죠? 근데 요 애들의 압력이 똑같대. 압력이 똑같대요. 근데 다는 나보다 풍선 속에 더 많은 기체가 들어있다. 다가 부피가 가장 큰 건데, 부피가 큰 거는 이제 다가 가장 큰 거죠. 다가. 근데 풍선 속의 기체 입자 개수가 가장 많은 거. 풍선 속의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은. 기체 입자 개수가 다는 가보다 더 많은 기체. 써있구나. 다는 가보다. 그러니까 다가 제일 많네요. 부피 가장 크고 기체 입자 개수도 다가 제일 많네. 5번 하시면 되겠네. 5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혈압계인데, 그
공기 주머니 속에 일어나는 변화. 예.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채워진다. 압력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개수는 증가하는 거고요. 입자 온도 빨라지는 건 아닌데 온도가 일정하니까.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죠. 왜냐면 공기가 많아져 가지고요. 1번이네 답은. 압력도 커지고 입자 충돌 횟수 증가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4번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일 법칙이죠. 반비례 관계. 옳은 것은 2 곱하기 30은 60이 나와야 돼. 가는 45 곱하기 45다. 45 아니죠 일단? 네. 2 곱하기 30 하면 60 나야 되니까 여기 60 나와야 됩니다. 60. 여기는 60 나오려면은 6인가요? 6? 아니다. 이거 반이 4구나 4. 4 곱하기 15하면 60 나오겠다. 이렇게 쓰면 되고 기억은 60이고요. 니은은 4고 가에서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부피가 큰 거잖아. 부피가 가가. 부피가 크면 입자 사이 거리가 먼 거죠. 가에서 기체 입자 운동 가장 빠르다. 여기 온도 다 똑같은 조건이면은 입자 운동은 같은 거고요. 가에서 다에서 기체 입자 개수는 모두 같다. 뭐 빠져나온 건 없지. 빠져나온 건 없으니까 같아야 되고. 2번 맞는 거? 2번 맞는 거네요. 거리가 가장 멀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거리가 가장 멀죠? 내가 X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동그라미죠, 얘는.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변할 때 입자 충돌 횟수가 감소한다. 나에서 다로 변할 때 기압이 증가하죠, 기압. 기압 증가하면 충돌 횟수도 증가해야 되는 거야, 감소하는 게 아니라. 2번, 4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조금 쓰고 풀고 할게요.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좀 해보시고요. 자, 일단 4번까지만 먼저 좀 해보고요. 면적이 넓은 운동화와 굽이 뾰족한 구두를 신고 모래를 밟았다. 깊이 눌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일단은 굽이 뾰족한 구두죠. 예. 굽이 뾰족한 구두. 왜 그러냐면 이제 무게는 같다라고 됐어 일단. 예. 누르는 힘이 같을 때 면적이 작을수록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위에 수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감소하고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해요.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여 기체의 압력이
충돌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 힘이 더 크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려 분리 배출한다. 페트병을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페트병을 찌그러뜨리기 어렵지만 뚜껑을 열면 페트병이 쉽게 찌그러뜨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압력과 관련적 설명. 뭐 아무튼 찌그러뜨리려면 뭐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페트병을 찌그러뜨릴 때 기체가 이렇게 일정량의 기체가 있는 거죠. 일정량의 기체가 내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일정량의 기체 압력이 증가하여 잘 안 찌그러진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눌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누르는 그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안에 압력이 증가하겠죠. 왜냐면 이게 누르면은 누르는 대로 이 밑 안쪽에 있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찌그러뜨리기 어렵죠. 근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나 뚜껑이 열려 있으면 공기가 나와서 내부 압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잘 찌그러뜨려질 수가 있죠. 예, 뚜껑 닫고 있으면 이 공기 입자들이 막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찌그러지는데 뚜껑을 열고 하면은 공기 입자가 빠져나와서 압력이 감소하는 거지. 자, 기억을 구하고 기억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이 어때? 일정한 값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과정을 쓰라라고 되는데 1 곱하기 30이랑 4 곱하기 기억이랑 같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기억은 그러면은 4분의 30이고 2분의 15니까 7.5 기압이 되겠다. 분수로 뭐 2분의 15 쓰면 되죠. 예. 2분의 15 써도 됩니다. 다음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아라. 1기압일 때 30인데다 점 찍으시고요. 수치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1기압일 때 30, 여기 점 찍고 2기압일 때 15, 2기압일 때 15, 3기압일 때 10, 4기압일 때 아까 요거 7.5였죠? 7.5면 여기 절반이겠죠? 여기 이렇게 빼먹었나? 3기압일 때 10, 7.5 여기. 그 다음에 5기압일 때 6, 6기압일 때는 6, 6기압일 때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로 반배기 그래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5번, 6번, 7번 해보시고요. 5번, 6번, 7번. 자, 봅시다. 이게 마시멜로 안에도 원래 공기가 있어요. 예, 마시멜로 안에도 공기가 있어. 이제 감압용기에 넣고 압력을 이렇게 감소시키면 이 마시멜로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가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용기 내부 압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용기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마시멜로 안에 기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시멜로가 커집니다. 근데 이거를 빼면 이거를 어쨌든 먹으려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열어야 돼. 뚜껑 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뭐 이렇게 부푼다고 뭐 좋아할 건 아니고 하여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감압 용기 대신에 마시멜로 대신에 뜯은 과자 봉지를 넣고 공기를 빼었을 때 부피 변화. 뜯은 거는 변화가 없지 사실은. 뜯은? 네. 그러니까 과자 봉지가 뜯어져 있으면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과자 봉지가 부푸는 건 아니죠. 과자 봉지가 부풀지는 않습니다. 봉지 속에 기체가 나와서 부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입자 개수가 일정해야 되는데 입자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 개수가 적어지면 부푸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려면 뜯지 않은 과자 봉지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몸속에 공기주머니인 불에를 가지고 있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불의 크기가 부푸는데 이것도 이렇죠. 예. 수면에서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불에 속에 기체 부피가 커져서 불에가 부푼다. 뭐 이렇게 쓸까요? 압력이 낮아져서 불에가 부푸는 게 되는 거고요. 천연가스는 메테인 기체가 주성분이다.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액체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왜냐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이에 반해 200기압 이상의 메테인 기체를 압축하여 만든 압축 천연가스는 이거는 온도를 낮추는 건 아니고 그냥 엄청 압력을 높게 해서 저장을 한 거지. 보관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하여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이용된다. 여기 이제 가스통이 이제 특수한 가스통이 있겠지. 그래서 200기압까지도 견딜 수 있는 가스통이 있는 거죠. 기체 상태. 깜짝 뭐라고요? 네, 천연가스를 저장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까닭을 설명하시오. 압력을 높여서 부피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부피를 감소시켜야 많은 양의 기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료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기체 상태에서는 부피가 너무 큰데 압축시켜 가지고 저장하면은 이 버스가 이제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연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저장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낮춰서 액체 상태로 보관하면 더 좋은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야. 온도를 낮춰서 뭐 액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체 부피가 감소하면 저장 용기에 저장하기가 쉽죠. 저장하기 쉬워진다. 압력과 기체 부피 관계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저장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높은 압력으로 저장하면 되죠. 높은 압력으로 부피를 감소시켜 저장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압력이 높으면은 이게 폭발하거나 막 이럴 위험이 있죠. 그런데 특수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까닭은 높은 압력에서 뭐 이렇게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압력하고 부피는 보일 법칙이라고 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 좀 이제 샤를 법칙 약간 설명할게요.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식이라던가 이런 게. 자, 기체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 펭귄은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거 모를까 이거? 궁금하네. 펭귄 배 깔고 저거 가는 이유가 뭐지? 배를 얼음판에 붙이고 엎드려 이동한다. 아, 이거 압력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뭐 얼음이 안 깨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은데 얘는 가벼워서 그렇게 깨질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엎드려서 이동해야지 얼음이 안 깨지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감소시켜서 이동한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압력을 좀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얼음판이 안 깨지려고 저러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좀 쉽게 미끄러지는 게 쉬워서 저럴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온도랑 이거는 명확하죠. 가열하면 기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요.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오르는 거 열기구죠. 그래서 기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며 부피는 담는 용기의 부피와 같습니다.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의 변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고요.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이 문장 자체는 어렵진 않죠. 왜냐면 이제 이 공기 입자들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온도를 높여요. 가열을 해. 그럼 얘가 이렇게 세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는 아시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증가합니다. 뜨거운 물에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삼각 플라스크랑 고무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부푸는데 얼음물에 넣으면 이게 똑같은 애를 얼음에 넣는 거죠. 그럼 얘가 감소해서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오줌 싸개 인형이라고 있어. 이거는 이제 원래 아인슈타인 수업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비어 있어요. 이 안에가 비어 있어. 그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뭐 안 나오나? 아, 여기 밑에 나오는구나. 맨 처음에 뜨거운 물에 먼저 넣어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기포가 빠져나와요.
부피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얘를 찬물에 넣어요. 그러면 다시 얘네가 감소해, 부피가. 부피가 감소하면 외부보다 압력이 작으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물이 채워졌죠? 이걸 꺼내서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그럼 얘네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이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가 그 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얘가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은 식이 되게 복잡해. 아까 전에 보일 법칙은 압력 곱하기 부피값이 일정하다 이 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사실 PV는 일정 이렇게 이걸 풀면 되는데 사를 법칙은 좀 달라요. 이게 식이. 자, 일단 0도씨에서 기체가 존재를 해요. 영하의 날씨에도 기체 있죠? 근데 기체가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있죠. 부피가 있는데 얘를 가열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는 맞는데 여기가 V라고 하고 여기를 2V라고 할게요. 2배. 0도씨 부피의 2배라고 할게요. 여기가 2배인가? 여기 2배라고 할게. 그럼 이제 얘가 273도씨가 되면 2배가 돼요. 273도씨가 되면 2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식이 복잡하죠? 아까보다. PV는 일정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쵸? 네. 요 식을 좀 왜 이렇게 나타내는지 이제 공부할 거고, 이건 다음 시간 할게. 어찌됐건, 기체는 어떻게 되냐. 가열을 해주면, 이 화살표 길이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짧은데, 길어졌죠. 그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벽면을 막 충돌을 시켜요. 그럼 이걸 밀어내가지고 부피가 증가해.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여기 1기압이 될 때까지. 얘는 사실 부피가 증가하면 충돌의 수는 다시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압력 똑같아질 때까지는 부피가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빨라지고, 운동이 빨라지면은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부피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때는 실제로 입자운동 빠르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압력이랑 부피의 관계에서는 압력이 높다라고 해서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 운동의 빠르기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세기 이런 것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체 부피가 증가하는데 얘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충돌 세기가 감소하고요. 그럼 기체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양의 기체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높이면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 이거를 사를 법칙이라고 한다. 저 식을 정확하게는 아직은 안 했어요, 사실. 근데 기울기 봐봐요, 기울기. 기울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이거. 그쵸? 기울기가 일정하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가 주사기 끝을 맞고 뜨거운 기체가 있는 안 보였다. 기체가 든 주사기 끝을 맞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주사기 속의 기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으면 운동이 빨라져서 기체 입자가 안쪽 벽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속 그거는 안 했는데 75쪽에 보면 이건 아직 안 했고, 자, 여기에 빨대 요 간에 여기에 파란색 색소물을 넣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눈금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난다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건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요거만 같이 풀고 갑시다. 글리세롤 방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빨대 속의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빨대 안에 여기는 밑에는 막아야죠. 여기 글리세롤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 맞죠? 빨대 속의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하다. 반비례하는 거는 아니고 온도 높아지면 부피도 증가하니까 정비례는 아니지만 아무튼 비례 관계라고 할 수는 있죠. 25도씨에서 20도씨로 되면 빨대 속의 기체가 차지하는 묶음 개수는 감소하는 게 맞지. 부피가 줄어들 거니까. 위 탐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닌 거.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커진다. 이게 좀 어려운 게 풍선이 올라갈 때, 헬륨 풍선 같은 게 올라갈 때, 저 높이 올라가면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그렇죠? 근데 높이 올라가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 기압은? 기압도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입자가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런데 봐봐, 온도가 내려가면은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낮아져야 되는 거, 부피는. 근데 기압이 낮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얘가 더 큰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커지는 거 이유는 온도가 뭐 올라가서 커지는 건 아니고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는 압력이 낮아져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있는데 얘가 더 커요, 얘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고르셔야 되고, 여름철이면 온도가 높죠. 그럼 타이어 안에 공기가 팽팽해지는 거야. 이거 맞고, 뚜껑을 닫아둔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이것도 기체 부피가 감소해서 그런 거고요. 냉장고에서 꺼낸 달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달걀 껍데기가 쉽게 터진다. 이건 이제 달걀 삶을 때 그런데, 달걀 안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물에서 팽창하면서 달걀이 깨지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에 비닐랩을 씌우면 비닐랩이 부푼다. 맞죠?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늘어나죠. 일단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를 법칙은 조금 더 설명해야 돼서요. 네. 갑시다. 수고했습니다.